너무해. 저희의 마음이 담긴 사진인데. 그래요? 언니 몰라. 쌤이 이러실 줄 몰랐어. 언니 전에 눈이 약간 됐지? 트윈이 알아, 트윈? 그치? 근데 고양이 키우세요? 매력적이잖아. 아니요. 되게 귀엽거든요. 걔랑 똑같은. 아 이런 거요? 네. 이거 그 패딩이에요 패딩. 패딩이 패딩이 그 털이 빠져가지고. 회사에도 있던 그 고양이 창틀에. 아 샹크래요. 네. 그 걔는 죽었어요. 죄송해요. 걔는 나이가 들어버려서. 아 나이가 들어버려서가 아니구나. 맞아. 오랜만에 그거네. 지금 쌤의 온종 기운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걔는 그 뭐예요? 뭐 이상한 거 주워 먹고 이상한 걸 주워 먹는 바람에 가버렸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포도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도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되는 게 은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주워 먹고 하다가 가버렸습니다. 헐. 안타깝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랬었다. 간지나는 네. 잠시만 프린트 좀 가져올게. 난 한글 사인. 그냥 난 세종.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안 돼. 그래. 넌 아니지? 어떤 데는 3개 해가지고 300 받는데. 야, 너 모자 안 쓰고 이렇게 많았어? 아니, 원래 근데 모자 이름 못 받는데 가지고 기가 너무 한글로 만들 수 있나? 이게 유야 그냥? 그냥 나 모자 유민. 근데 왜 천천히 쓰면 딱 유민 되는 거 빨리 어, 써서 좀 존나 천천히 써. 천천히 쓰면 딱 뭔가 어려워. 유민할 때 이거야 그냥? 아. 맞는진 몰라. 그냥 내가 그렇게 쓰고 다녀가지고. 여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 아, 여권. 합시다 여러분. 아, 여권 맞아. 바꿔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저거 끝냈죠? 그 디스로그를 끝냈죠 여러분? 아닌가? 남아있나? 다 나갔어. 끝났죠? 그럼 이제 한 여기쯤에서 중간 점검을 하자면 디스로그가 끝나면 이제 전체 3분의 1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 끝나시죠? 그리고 수원의 3분의 1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또 이제 여러분 숙제를 또 덜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 빨리 따라 붙이셔야 돼요. 네.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항상 겨울방학에 제가 얘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매일 또닥또닥 진도를 나갈 거예요. 알겠지? 겨울방학은 항상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방학 때는 항상 선행 얼마나 이제 딱 또닥또닥 해가지고 이제 방학 끝났을 때 한 바퀴를 예쁘게 잘 돌아야 그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다시 시작했을 때 학기 시작했을 때 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또닥또닥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듣기만 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지? 자 가볼게요. 자 오늘 할 것은 일반각과 포도법입니다. 숙제 개 많은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걸 쌓아둬가지고 그걸 그렇게 밀어놨어요.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야금야금 이렇게 했었어야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그 밀리신 분들은 기본은 항상 그래요. 진도 나가는 것부터 숙제를 하세요. 아시겠죠? 숙제를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시간을 좀 들이셔가지고 밀려있는 숙제들을 좀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일단 일반각이라 함은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각의 범위를 좀 넓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 0도부터 해서 있자 360도까지를 보통 정의를 하고 뭐 두 바퀴라고 하면 뭐 720이고 뭐 세 바퀴라고 하면 뭐 얼마지? 1040이고 1080이고 뭐 이런 걸 하잖아. 그지? 이런 걸 하는 거가 이제 저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엄청 많이 늘려봤을 때도 이거를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각이라 하면 일단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이 있는데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이라고 해요.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요때는 딱 시작하는 각이 시작하는 거여서 0도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도를 나타내고요.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각이 이렇게 생기면 요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각이지. 요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각이죠. 근데 저렇게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 녀석이 가리키는 요 방향을 뭐라 그러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각의 방향은 항상 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각은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세타라면 여기는 이제 세타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가 딱 되면 마이너스 세타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시초선이고 저걸 동경이라고 하고, 얘네들이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원하는 이제 우리가 다뤄볼 요 각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이제 동경을 잡았을 때는 잘 봐. 이게 이쪽 동경을 가리키는 게 만약에 이 세타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 요 세타 아니 초록색으로 하죠. 얘가 30도라고 해봐. 그러면 30도가 가리키는 이 동경은 요렇게잖아, 그지? 근데 얘가 각이 좀 더 가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요만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간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30도하고는 정확히 360도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이 큰 각은 뭐라고 할 거냐면 390도일 거야, 맞지? 그러면 360도랑 390도는 가리키는 각이 똑같죠. 그 다음에 한 바퀴뿐만 아니라 또 뭐 할 수 있어? 더 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750도 이렇게 되는 녀석도 각이 같은 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50도 같지가 않네.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야. 같은 동경을 가리키는 각들이니까 얘들을 그러면 한번 다뤄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보시면 30도가 있고요. 한 바퀴를 돌게 되면 30도에다가 360도를 더하게 되는 거겠지. 두 바퀴를 돌면 30도에다가 360도가 두 번이지. 그러면 땡땡땡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음수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도를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 360도를 돌아와도 같은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도 가능하냐면 30에다가 빼기 360도 이런 것도 같은 동경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30도가 가리키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고 해서 하나로 딱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30도 플러스 뒤에 모양이 보시면 360 곱하기 어떤 정수꼴이죠. 이게 음수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니까 결국 360도가 n바퀴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이걸
30도의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저 동경을 나타내는 모든 각들이 다 여기 들어있죠. n에다가 1, 2, 3, 4, 뭐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거 대입하시면 전부 다 저 각들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자면 이래요. 내가 일반각 센터는 처음에 딱 나오는 저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 알파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n은 정수야. 됐어요? 그래서 최고 요게 각의 방향 어쩌고 저쩌고 일반각까지 다 해놨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분면의 각이 있는데 사분면은 뭐냐면 아까 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360도를 이렇게 한번 쪼개보시면 여기가 시초선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담당하고 있는 게 0도일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만큼은 90도일 것이고 얘는 180도일 것이고 얘는 270도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360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90, 90 이렇게 갈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가 기준입니다. 0, 90도, 180도, 270도 얘가 기준이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잖아.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경이 나타내는 이 방향이 1사분면에 있으면 얘를 1사분면 각이라고 하고요. 얘가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 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 각,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 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각이 이렇게 되면 1사분면이고 각이 이렇게 되면 2사분면이고 각이 이렇게 되면 3사분면, 각이 이렇게 되면 4사분면 각인 거지. 이해가 되세요? 항상 여기 0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고 각은 보시면 알겠지만 1사분면은 0에서 90도, 2사분면은 90에서 180, 180에서 270, 270에서 360으로 나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각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통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뒤로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각과 포도법을 같이 써가지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1사분면의 각일 때 이 녀석이 그러면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고 포도법을 먼저 하고 그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포도법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배우면 헷갈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마치 예전에 그 로그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로그 막 처음 배운 새로운 약간 단위 같은 느낌? 근데 포도법은 완전 새로운 느낌은 아니고 근데 대신 그 표현이 좀 새롭다 할까? 포도법은 뭐라 그러냐면 일단 봐봐. 원래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때 쓰던 거는 도야. 도. 몇 도 이렇게 하는 건데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를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이라고 하는데 60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바퀴를 360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그럼 반 바퀴는 180도 그럼 반의 반 바퀴는 90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60분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 바퀴는 360도에다가 뭐 반 바퀴는 180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단위가 달라. 단위가 우리가 원래 이 삼각 쪽에서 계산을 할 때는 각들을 이제 써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단위가 도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 실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몸무게랑 허리둘레를 더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80kg고 허리둘레가 몇 정도 되려나?
한 100 cm? 80? 그래 80cm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80 더하기 80에서 160이다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죠. 어떤 게 어색하지? 둘은 단위가 다르잖아. 단위가 다른 걸 이렇게 두 개 더해서 80이랑 80 더해가지고 160이라고 계산하는 게 어색하잖아. 그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킬로그램을 단위로 쓸 거면 킬로그램끼리 해서 무게끼리 계산을 해야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뭐 이거랑 이거 더해가지고 160이다 하면 이게 어색한 단위가 계산이 제대로 됐다고 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보시면 이 도 단위로 가는 이 60분법은 실수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삼각함수에서 다룰 것들은 실수 단위로 이제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얘가 실수 단위가 아니니까 얘를 실수 단위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실수 단위로 바꾸는 거가 호도법입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원넓이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가 2야. 그리고 얘가 6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지? 파열제곱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60을 쓰지.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얘는 원넓이야, 그지? 원넓이 구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얘가 봐봐. 이거랑 이게 따로 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실수의 계산이고 얘는 도 단위의 계산이기 때문에 뭘로 쓸 수밖에 없냐면 비율로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이게 비율로만 사용을 해서 이 녀석의 넓이 구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에 가보시면 360분의 세타 이런 게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 단위를 이 실수랑 바로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비율로밖에 못 쓰니까 항상 식이 좀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바꿔보자. 원래 수학자들이 항상 그런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그럼 막 지수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막 새로운 거를 표현할 단위가 필요하네? 그럼 새로 막 만들어낸단 말이야. 마찬가지. 이걸 막 60분법으로 쓰다 보니까 불편하네? 막 계속 비율로 막 몇 분의 몇 뭐 해서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바로 딱 할 수 없을까? 한 게 호도법인데 호도법은 이래요. 기준은 반지름이 기준이고요. 반지름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 되면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일치하는 이 호의 길이가 R 되는 얘도 R이 되는 이 각 있죠.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오케이. 도랑 다른 건 얘는 실수라서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야. R이고 R 되면 1라디안입니다. 이렇게 되는 요 각도 있죠? 이걸 1라디안이라고 하고 영어로 적기로는 이렇게 원래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보통 이제 얘를 줄여서 이렇게까지만 적어요. 이렇게 적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잘 없어. 왜냐면 얘는 실수기 때문에 단위를 보통 안 쓰거든. 그냥 그럼 각인데 1이라고 하면 1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게 이제 라디안의 단위예요. 도의 단위랑 좀 다르죠. 도의 단위는 한 바퀴를 360이라고 하고 걔를 막 쪼갰잖아. 그게 아니라 얘는 기준이 R 되는 게 요게 1이야. 됐니? 자 그러면 라디안 탐구를 좀 한번 해보자. 어떤 걸 탐구해 볼 거냐면 과연 라디안은 도랑 비교를 하면 우리는 이제 도가 익숙하니까 저 60분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된 각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잘 봐봐. 얘가 R 하면 얘가 1라디안이지. 이거를 요만큼을 해서
똑같은 애를 하나 여기 붙여. 그러면 이 각도 1라디안일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각이랑 호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봐봐. 얘가 각이 1라디안이면 이 호의 길이는 R이었죠. 2라디안이면 2R이었지. 얘가 만약에 하나 더 늘어서 3개짜리가 되면 3라디안이 되면 각이 이렇게 1라디안, 2라디안, 1 이렇게 해서 3라디안이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 호의 길이는 3R이겠지. 따라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 한 바퀴가 되면 원 한 바퀴의 둘레 길이는 뭐예요? 2파이R이지. 거기에 대응되는 그러면 각도는 얼마겠어요? 2파인 거 아시겠어요? 1라디안이면 R, 2라디안이면 2R, 3라디안이면 3R이었잖아. 2파이 라디안이니까 각이 2파인 거야. 이해가 되니? 되지? 아하.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라는 말은 얘가 원 한 바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바퀴는 몇 도였어? 360도였지.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360도다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니?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양면을 2로 나누시면 파이가 180도를 의미합니다. 파이 라디안이 의미하는 게 180도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90도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구나. 만약에 60도를 얘기하고 싶다. 그럼 얘는 3분의 파이구나. 45도는요? 하면 4분의 파이구나. 30도는요? 6분의 파이구나. 하고 라디안으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하다 보면은 헷갈릴 거 아니야. 얘가 막 뭐 이 몇 도, 막 몇 도인지 하고 싶은데 이게 몇 라디안인지 막 그거가 헷갈리시면 항상 기준은 얘가 기준입니다. 요거를 하나 외워주세요. 오케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여기서부터 딴 것들이 파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들 이렇게 나눴을 때 각도에 대해서들은 몇 라디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들을 이제 이 각도로 바로 읽을 수 있으시면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얘들을 바로 각으로 안 바꿔도 이게 몇 도구나 하는 게 이제 머리에 있으니까 계산이 바로 가능한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인 3분의 파이다 하면은 사인에 60도니까 사인 60도는 루트 3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되시죠? 오케이? 이게 호도법입니다. 어때요? 라디안 새로 배운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저 라디안은 이렇게 단위 같은 걸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실수 단위로 사용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계산이 이제 훨씬 편해지는데 계산 편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 계산이 어떻게 편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와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넓이와 부피가 아니라 넓이와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기준은 당연히 반지름의 R이고요. 중심각이 세타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이제 넓이랑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하시면 만약에 얘가 도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도단이라고 하면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세타로 구하겠지. 됐어요? 이렇게 구할 거고요. 만약에 넓이를 구해봐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세타로 계산을 했겠죠. 됐어요? 요게 60분법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세타 도일 때. 만약에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면 넓이 계산을 하는 것은 요거는 라디안으로 해보시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세타인데 얘가 360이 2파이잖아.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중에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되면 r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간단하죠? r세타. 두 번째, 이것도 파이 r 제곱에다가 360은 2파이에다가 그 중에 세타를 곱해봐라 라는 건데, 계산하시면은 파이가 날라가면서 2분의 1이랑 r제곱이랑 세타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라디안 단위에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외워줍시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 부채꼴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훨씬 편하다. 이거는 비율 관계로 이렇게 해서 비율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딱 그렇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그걸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얘를 분리해서 r세타는 l이니까 이렇게 적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됐어요? 다 있다. 됐어요? 이게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 처음 배웠고, 라디안으로 이제 그 부채꼴의 호의 넓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까지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됐나요?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개 정도만 해볼까? 봐봐. 얘가 200, 얘가 도로 하지 말고 30도로 할까? 이렇게 해볼까? 자, 한번 봐봐. 그럼 원래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 호의 길이 구해라 라고 하면은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30을 해서 3분의 4파이다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30도가 여기 6분의 파이라는 걸 라디안 단위로 알고 있다면 뭐 하면 된다고? r세타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r세타를 하면 뭐야 왜 달라? 잠깐만요. 12분의 1이잖아. 아이 12분의 4니까 3분의 8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거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도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렇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호칭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한 바퀴를 도라고 하면 360도라고 할 것을 이제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이거니까 180도가 파이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뒤에 거요.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 있는데, 얘는 저거예요. 원래는 사실 그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흔히 자주 나오는 거여서 좀 약간 하나의 이렇게 카테고리로 소개가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떤 거냐면요. 자, 봐. 자, 여기고 R이고 여기가 세타야. 이 둘레 길이가 여기가 이제 L이야, L.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떤 걸로 나오냐면 둘레 길이가 A로 일정할 때 A로 일정할 때 묻는 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 A로 일정하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세타가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거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면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요거 요렇게지. 이제 요거랑 요거는 2R이고 플러스 요만큼은 호의 길이니까 호의 길이는 R 세타지. 됐나? 근데 얘가 둘레 길이가 A로 일정하다 했으니까 얘가 A겠다. 따르니? 두 번째로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맞죠?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가 최대가 돼야 돼. 얘를 알고 있을 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세타가 어떻게 돼야 될까? A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얘래요. 이 둘이 연립해야 되잖아요. 약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는 그냥 상수 취급하시고 A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R과 세타가 변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셔서 둘을 연립해가지고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R 세타고 R이랑 세타가 있는데 세타를 날리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R이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있고 걔가 밑에는 또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R을 없애려고 하면 R은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제곱을 하시면 너무 더럽게 나올 것 같잖아. 이 세타를 날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 세타가 있는 건 여기 R 세타. 그래서 얘를 2R을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얘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R 세타가 A 빼기 2R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이거 분리 이렇게 하시면 이 R 세타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A 빼기 2R. 그럼 얘가 2분의 1 R에다가 A 빼기 2R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AR이 돼요. 됐나? 그럼 2차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 위로 올려가지고 최대값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해요? 빼기 하고 이거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둘레 길이가 A로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때의 R 값은 4분의 A가 되면 되고요. R 값이 4분의 A일 때가 최대값이고 그때의 최대값은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A 제곱이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됐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때의 호의 길이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그때의 호의 길이는 세타를 먼저 구해야죠. R이 4분의 2니까 R 자리에 4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물식이 이게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되지? A가 그래서 2겠죠? 아니 세타가 2겠죠? 그래서 세타가 2다 구할 수 있고요. 그때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2개 곱하시면 2분의 A입니다. 됐나?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유형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둘레 길이가 뭘로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되면 그때의 반지름이나 뭐 세타나 아니면 호의 길이나 이거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얘를 한 파트로 소개해 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뒤에 거 문제 풀어보면 예쁠 것 같아요. 문제를 잘 한번 풀어봅시다. 뭘까? 다현이는 혹시 추워요? 그래요? 엄청 추워 보이는데? 이거만 해도 따뜻해요. 그래요? 그 위에 건 안 입었구나. 네.
어때요 여러분? 그 새로운 거 배우니까 또 나름의 재미가 있죠? 아니요. 그게 또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그게 약간 봐봐. 그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심화하는 단원이 있고요. 안 재밌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지수로그도 왜 뒤에 활용이 있었잖아.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심화하는 단원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보통은 심화하는 단원에 가면 보통 문제들이 어렵지. 그래서 그쪽 단원으로 가면 문제가 어렵고 뭔가 새로 배우는 거는 이제 새로 배우는 게 생소하고 낯설지만 대신 이제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이제 낯선 거를 새로 하다 보니까 걔들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이런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감기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재밌다니. 아 저요? 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재밌진 않는데 또 여러분은 또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야 뭐 배운 지 한참 된 거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 질문 한번 해봅시다. 동경의 위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 라는 거예요.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1, 2, 3, 4 사분면 해봤을 때 0도부터 360도까지였잖아. 그 사이의 각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360으로 분리하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480도는 그냥 120도랑 같겠지. 120도는 어떻게 생긴 놈이야? 90도하고 30도가 더 같으니까 이렇게겠지. 이게 120도.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2번 한번 해볼까? 930도. 930도는 두 바퀴를 돌리면 720이지. 그러니까 360 곱하기 2에다가 210도를 더하면 딱 930이겠다. 그죠? 720 더하기 210. 그러니까 얘가 210이란 맞고 210도는 나타내 보시면 180에서 30도 더 가면 210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210도. 3, 4분면 각이네요. 다음 거 봅시다. 3번이요. 빼기 780.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그죠? 두 바퀴를 돌려보시면은 720도니까 빼기 60도야. 그러니까 한 바퀴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거겠다. 뭐라고 얘기해? 여기다가 360을 300이니까 얘가 그래. 세 바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300도가 딱 나오겠죠? 300도. 300도니까 얘는 여기 270이잖아, 그지? 270에서 30도 더 갈 거니까 여기겠다, 그지? 이게 300도. 4사분면. 마지막으로 빼기 1020. 자, 얘는 몇 도를 더해야 갈까? 720에다가 360을 더하면 1080이 되니까 아하 360이 맞네 세 바퀴 하면 80도가 되겠죠. 80도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자 1사분면 각 되니 1, 2, 3, 4 예쁘게 답을 60이구나. 뺐지 60이죠. 그래서 1, 2, 3, 4 하나씩 이렇게 봤습니다. 들어갑시다. 2번 가볼게요. 요새 날이 춥죠 여러분? 독감 조심하세요. 독감이 이번에 좀 독하대.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잘못 걸리면 또 한 며칠 누워 있어야 돼요. 그쵸? 방학 때 누워 있으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우리 아까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타의 범위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사분면의 각이면은 이제 여기 아까 9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 그래서 얘는 90도에서 180도 사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90도에서 180이 아니면 이거보다 각이 더 커져서 한 바퀴를 추가하면 말이다. 여기 360도 추가하면 450도에서 360 추가하면 540도 사이의 각인데? 라고 얘기해도 똑같이 이사분면 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사분면의 각이다를 표현하는 거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정확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개로만 각 하나로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개로 표현을 해줘야, 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90도, 450도 얘들을 다 포함하는 일반각은 90도에다가 이거지. 따라와요? 따라와요? 얘가 세타고 얘는 그러면 180도에다가 바퀴수 한 바퀴 360도 한 바퀴인데 바퀴수가 추가가 되면 요게 일반각이죠. 되니? 따라와요? 따라오시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제 완벽하게 세타는 이제 이사분면의 각이다. n에다가 1, 2, 3, 4 막 다 집어넣으면 모든 이사분면의 각을 다 표현하는 표현이 요 부등식이겠다.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2분의 세타라고 했어요. 2분의 세타니까 당연히 반으로 나누고 싶죠. 반으로 나누시면 이거 반으로 나누면 이제 45 더하기 180n이고요. 얘 반으로 나누면 이제 90 더하기 180n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요? 이제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4분면 나오겠다. 그죠? 한번 넣어봅시다. 1부터 넣지 말고요. 바퀴가 꼭 추가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0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0 집어넣으시면 45도에서 0 넣으면 90도니까 얘는 1사분면이네. 그지? 1 한번 넣어봐. 1 넣으면 225도지. 225도에서 1 집어넣으면 270이지. 얘는 몇 사야? 3, 4죠. 그쵸? 3 한번 넣어보시면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적어볼게요. 45 더하기 2를 넣어야 되구나. 2 한번 넣어보시면 180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얘가 360도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가 2분의 세타에다가 여기는 뒤에 똑같이 2를 집어넣으면 90 더하기 360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사실 같은 각을 나타낸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1사가 또 똑같이 나오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는 n이 2일 때부터 시작해서는 첫 번째 게 다시 돌아오니까 뒤에 걸 더 넣을 필요는 없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딱 될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1사랑 3사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되겠냐? 좋아요. 손쓸 수 있겠어요? 이런 류의 스펙트럼이 거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인데 일치한다, 반대부 일직선이 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래요래 도래도래 하는 거를 여러 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900도 아니에요? 네, 어디요? 940도. 예. 맞아요? 360을 더하는 거잖아. 더하는 거예요? 예. 뭐 한 거예요? 5배 했어? 네. 나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걸 한 바퀴 수했다고. 됐죠? 그리고 얘가 곱하기 5였으면 얘도 5세타여야지. 아니 머리를 못 감잖아. 그래? 이렇게 쓰면은 여기 가면 여기 밴드. 자, 봅시다 여러분. 그냥 한 명은 다. 얘들아, 일어날까요? 수연아, 지훈아, 지훈이, 하나 없네. 얘니? 하나 있네. 자, 해보자. 가자. 자, 가봅시다.
따라가 보자. 여기까지는 아주 이지하죠, 여러분. 가볼게요. 정신 들어요? 해보자. 3번 한번 해볼게요. 동경이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요거는 요렇게 저렇게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일치한다랑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이 있다 요 두 관계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야. 0에서 360에서 그래서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세타는 일단 0에서 360도 사이에 있어. 그리고 세타랑 7세타가 일치한대. 1번 한번 봅시다. 일치한대. 일치하면 생긴 게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세타란 말이야. 그럼 7세타는 세타보단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돌았겠지. 근데 아무튼 뺑뺑뺑뺑 돌고 나서 아무튼 7세타가 이거랑 같은 위치로 딱 온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게 세타에서 돌아온 거 한번 보자. 한 바퀴를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이게 두 바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세 바퀴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몇 바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전체 7세타를 했을 때 7세타는 요만큼이죠. 0에서부터 시작이지. 0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같은 동경을 가리킨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니?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세타와 요 세타는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아니면 두 바퀴 아니면 세 바퀴 아니면 네 바퀴 아니면 뭐 어쨌거나 n 바퀴 차이가 날 거야. 그지? 그래서 7세타와 이 세타는 n 바퀴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꼴이 될 거야. 요거 이해되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그러면 60도 곱하기 n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한 바퀴도 차이가 안 나면 n이 0일 때인데 세타가 0일 리는 없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보시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이 이런 식인 거지. 썼자. 여기까지겠다. 360을 넘어서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이제 한 바퀴 차이 날 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차이 날 때입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게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이 있다 한번 봅시다. 얘는 보시면 세타가 요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세타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7세타가 방향이 반대이고 위치가 일직선이 있다라는 말은 이 직선을 약간 좀 안 그래 보이지? 직선을 약간 연장했을 때 얘가 연장했을 때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세타라는 말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7세타를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0부터 출발하여 얘가 이렇게 딱 여기서 7세타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만큼일 수도 있고, 그죠? 또 한 바퀴를 더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 바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생각을 하면 요 세타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정확히 이 180도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요 세타에서 180도만큼 더 가면 7세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80도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180도에서 한 바퀴 더 차이가 나거나 또는 두 바퀴 더 차이가 나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7세타와 이 세타의 차이는
기본 180도 차이 나는 거에다가 플러스 바퀴수인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180도이거나 한 바퀴거나 두 바퀴거나 세 바퀴거나, 그지? 사이다 X세타가 세타는 플러스 다 했습니다. 이제 얘네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한 바퀴도 안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세타가 30부터 시작해서 30 하고 1 집어넣으시면 90, 150, 240, 210, 270, 330까지 됐어요? 얘들이 전부 다 이걸 만족하는 애들입니다. 됐어요?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일직선하고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 요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갑시다. 7세타랑 세타라고 하고 얘가 3번은 이거야. Y축 대칭. Y축 대칭이래.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세타랑 이 정도로 잡을까? 7세타가 가리키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래. 그 말은 얘를 Y축 대칭 한번 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접혀가잖아. 얘가 이렇게 접혀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작나?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세타인 거를 가리킨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7세타는 어떻게 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요게 7세타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이해가 돼요?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7세타가 가리키는 동경과 세타가 가리키는 동경이 정확히 Y축 대칭 관계다 라는 게 요 그림이잖아. 이해가 되니? 그리고 7세타가 딱 여기라는 보장은 없죠. 여기에다가 뭐일 수도 있어? 한 바퀴 더일 수도 있고 또 한 바퀴 더일 수도 있고, 그죠? 뒤에 바퀴 수가 더 추가되는 건 알 수 없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까 이거랑 이거는 차가 얘랑 얘를 딱 빼면은 세타랑 7세타의 차가 바퀴 수가 바로 나왔고, 얘는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세타랑 7세타의 차이가 반 바퀴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뭐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그래서 반 바퀴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갔잖아. 얘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봐봐. 7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야? 잠깐만. 아니, 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7세타잖아. 근데 여기서 세타를 빼면, 요만큼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각은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각은 특수각이 전혀 아니죠. 그치? 특수각이 전혀 아니어서 여기는 뭐 바로 바퀴수거나 여기는 180 플러스 이렇게 가는 특수각이 전혀 아니라서 얘를 표현할 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 특수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요만큼이 7세타인데 여기에서 세타만큼을 딱 더하면 반바퀴가 되지. 보이세요? 요까지가 7세타인데 세타를 더하면 딱 180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더해요. 세타를 더하면 기본 180도고 한 바퀴 추가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런 경우는 더하는 거예요. 특수각 주려고. 그러면 이게 8세타가 180 플러스 360원이니까 8로 나누면 몇이지? 22.5인가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문제는 아니니까 숫자가 돌아오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다가 이제 1, 2, 3, 4 대입하시면 세타 값이 딱딱딱딱 나오겠지. 혹시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계산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잠깐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제가 뭐 그럴 리가. 몰랐잖아요. 45지. 몰랐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Y축 대칭이고요. X축 대칭만 합시다. 이게 마지막이다. X축 대칭은 이거야. 세타를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가 세타라고 해봐. 근데 7세타랑 이 세타가 가리키는 동경과 7세타가 가리키는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럼 X축 대칭이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보시면 이쪽 반대편으로 이 세타만큼 이라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7세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7세타는 여기 0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렇게가 7세타지. 그치?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가 추가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보시면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도 얘는 이 7세타 초록색에서 요 하얀 걸 빼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는 특수각이 전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전혀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랑 얘는 빼지 않고요. 더 해요. 그러면 7세타 이 초록색에서 하얀색 부분을 더하면 한 바퀴잖아. 그렇죠? 그래서 7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기본 한 바퀴에서 추가로 바퀴수가 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걸로 훔칠 수 있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 얘들아. 이거는 합치면 어차피 n 더하기 1인데 n에다가는 아무 정수나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퉁쳐서 n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다 했다. 세타는 8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 하는 거 아시겠죠? 다음 거 보자. 부채꼴의 호화 넓이. 자, 다현, 네? 잘 보고 있죠? 무슨 설명하면서 요래 보는데 전혀 안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보셔야 돼요. 어제부터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저는 다 봐요. 다 보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다 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저한테만 그래요. 근데 너 혼자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적고 있는데 보고 잘안 본.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이 150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내가 150이래. 이거는 그 중3 문제죠. 아, 중3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정도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넓이는 파이알제곱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150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2파이알에다가 360분의 150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이제 묻는 게 사실은 호도법으로 풀어봐라 인 거여서 호도법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150이 그러면 호도법으로 하면 몇 라디안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기준이 이거라고 했잖아.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자 그러면 150을 하려면 180에서 150으로 가려면 6분의 5를 해야 되지. 그래서 6분의 5를 하면 150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6분의 5를 하면 6분의 5파이야. 됐지? 자 공식 한번 써봅시다. 호의 길이는 R세타고요. R세타는 6 곱하기 6분의 5파이 하시면 5파이인데 할 수 있고요. 넓이는 2분의 1이 R제곱 세타고요. 2분의 1에 R제곱하면 36에다가 6분의 5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0파이겠지. 됐죠? 됐죠? 자 다음 가보자.
둘레 길이가 8이고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제 얘는 바로 호도법으로 풀어보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 및 그때 중심각을 구하라. 자, 둘레 길이가 8이래.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 및 자, 합시다. 아까 여러분 그거에서 배우긴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반지름이 4분의 A이고 세타가 2분의 A가 될 세타가 2였을 때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A로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제 그때 호의 길이 반지름 이거는 호의 길이는 2분의 A이고 반지름은 4분의 A이고 중심각은 2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차피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슬렁슬렁 풀어봅시다. 보세요. 여기가 세타라고 잡아요.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잡아요. 해봅시다. 둘레 길이는 R 그리고 얘가 R 세타지. 그래서 2R 더하기 R 세타 하면 이게 8이야. 맞지? 둘레 길이가 8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치? 이게 최대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합시다. 세타를 없애고 싶어. 예림아! 자면 안 된다. 세타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R세타는 해가지고 얘를 넘겨서 8-2R이라고 만들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 R에 R세타로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 이 R세타를 여기다가 8-2R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됐나?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플러스 4R이니까 우리는 이게 빼기 R제곱 빼기 4R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4라는 걸 아니까 얘가 빼기 R-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잖아요. 그죠? 자, 일단 R이 2고 그때 최대값은 4겠지. 그때 중심값도 구해야 되는구나. 저 R이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세타가 2 집어넣으면 4니까 2겠죠? 됐어요? 뭐야? 자, 다 했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거 어떤 각의 이제 기본을 했다. 각의 기본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들을 써서 각들을 이제 정의하고 뭐 이거 하는 단계였고, 각을 써서 우리가 다뤄볼 것들을 한번 봅시다. 각을 써서 우리가 다뤄볼 것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좋아하셨던 삼각비가 나와요. 중학교 때 좋아하셨죠, 여러분?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삼각비가 등장합니다. 삼각비 한번 봅시다. 볼게요. 하연아! 자, 보세요. 삼각비를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좀 삐딱하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됐나?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해보자. 삼각비 한번 해봅시다. 사인 아시죠? 사인 뭐죠? A분의 C야. 코사인 아시죠? A분의 B야. 탄젠트 아시죠? B분의 C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전적인 그거예요. 사인이잖아. 그래서 S가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필기체 S를 쓰면 저렇게 쓰거든요. S를 이렇게 쓰니까 A분의 C인 거예요. A분의 C인 거야.
코사인은 C잖아. C가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C를 이렇게 쓰죠? A분의 B인 거예요. 탄젠트가 T는 이렇게 적죠. 이렇게 적으니까 B분의 C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아요. 얘를 이제 빗변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밑변분의 높이인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 뒤집히면 헷갈려 하더라고. 그치? 얘가 이제 저쪽에 딱 예쁘게 있으면 잘들 구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봐봐. 사인하면 뭐겠어요, 이거? 사인. 빗변분의 높이잖아. 빗변분의 이걸 마주보는 게 높이겠죠? 이게 밑변이 아니라 높이죠. 이 세타 입장에서 보면 높이인 거야. 얘가 세타 입장에서 보면 밑변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얘를 이제 각을 끼고 도는 A분의 C라고 하시면 되고, 탄젠트는 그러면 C분의 B죠.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젠트 하실 때는 항상 각에서 출발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C분의 B인가 B분의 C인가 가끔 헷갈리실 때는 각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시고요.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볼게요. 정의로 가보자. 이제 요것들이 이제 삼각 B였고, 이걸 함수로 가봅시다. 삼각 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예린. 그렇지. 삼각 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삼각 함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래 이거 삼각 비할 때는 특수각 정도만 하잖아. 30도, 60도, 90도 뭐 이렇게만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이 특수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루지 않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로 다루게 되면서 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그 세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세타 값이 실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세타가 다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어디서 다루냐면 단위원에서 다뤄요. 단위원에서 다루는데, 요거는 그냥 R이라고 하자. 좀 이따 그거 할 때는 단위원으로 가고요. 이렇게 생긴 원에서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봐봐라. 지훈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졸려하지? 어제보다 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어제가 더 늦었는데? 자, 해볼게요. 봐봐. 얘가 여기가 이제 10초선, 그래서 얘가 0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가 이제 90도, 얘가 180도, 얘가 270도, 그리고 얘가 이제 360도, 뭐 이렇게 되는 한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타를 잡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세타를 잡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루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내리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딱 만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들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룰 거 아니야. 맞지? 얘들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룰 건데, 요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그러면 y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사인 세타는 이라고 하면 저기에서는 r분의 y 요렇게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일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 일사분면일 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될 건데 잘 보시면 우리가 얘를 실수 단위로 넓힐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쁜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좀 더 넘어갔을 때 이 각이 점점 커졌을 때 얘가 삼각비를 어떻게 다룰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각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넘어가면 이만큼이 세타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반지름은 여전히 얘가 아래일 건데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저 도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루려면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에서 다루지 않고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저걸 하려면 직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사용하려고 얘를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요.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뭐 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잘 봐. 얘가 만약에 x, y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뭐야? 빼기 x지. 왜냐면 x가 음수니까 이 길이는 뭐겠어요? y잖아. 그래서 얘가 사인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하면 탄젠트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요. 얘가 둔각으로 넘어가면 이 x값이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사인을 할 때는 r도 양수, 이 높이도 양수여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둔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거에 얘가 이렇게 되는 식이 변하지 않아요. r분의 x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전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때는 전부 다 이걸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때는 사인은 r분의 y, 얘는 r분의 x, 얘는 x분의 y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x값이 음수가 되니까 코사인을 하면 r분의 x를 하면 이거의 값이 얘가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x분의 y도 x가 음수잖아. 그래서 얘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 원에서 정의를 하는데 얘가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니까 둔각에서 다루지 않고요. 얘가 넘어가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기는 직각삼각형에서 다루고 거기에서의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전부 다 이걸로 정의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x값이랑 y값이 막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거의 부호들을 한번 보시면 그때는 요게 1사분면이었죠. 방금 한 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3, 4랑 4, 4도 한번 해보시면 3, 4분면은 아마 이렇게 넘어와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때 세타는 이만큼이 세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건데 여기 r은 여기 있는데 이 y랑 이 x는 x도 음수지 y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음수지
x랑 y가 둘 다 음수인 거야. 그러면 3, 4에서의 사인은 숫자 센터를 하시면 r분의 y인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음수니까 전체적으로는 음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도 r분의 x인데 얘도 r 플러스고 x 음수니까 얘도 음수지. 그리고 탄젠트도 x분의 y니까 x분의 y 하시면 얘만 둘 다 음수니까 양수로 바뀌겠죠. 그러니 요게 3, 4입니다. 3, 4분면. 마지막으로 이제 4, 4분면 한번 해주시면 4, 4분면은 이제 모형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렇게 생기겠지. 직각삼각형이. 그러면 세타는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져보시면 사인은 자 한번 봐. x가 다시 양수로 바뀌지. 오른쪽으로 왔잖아. 그래서 x가 양수고 y는 여전히 음수에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x가 양수니까 r분의 y를 보시면 y는 음수라서 얘가 음수고요.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x가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양수로 바뀌고요. 탄젠트가 x분의 y인데 x가 양수 y가 음수니까 음수로 바뀌겠지. 됐어요? 이게 4, 4분면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각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들이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저걸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x, y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하는데 삼각함수는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기는 직각삼각형에서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고 그거에 이제 x하고 y의 부호를 봐가며 얘네들의 부호를 정하시면 된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봐봐. 1, 4분면에서는 다 양수야. 2,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냐면 사인만 양수야. 3, 4는 누구만 양수냐면 탄젠트, 얘는 코사인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양수고 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이어서 양수인 녀석들만 표시를 해보면 4분면에 1, 2, 3, 4, 4분면에 양수인 녀석들만 표시를 해보면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고요.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3, 4는 코사인, 탄젠트만 4, 4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뜨니?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볼사탕코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나?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얘는 전부 다 양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 여기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볼사탄코라고 해요. 볼사탄코를 외우고 있으시면 뭐 예를 들어 얘가 3, 4분면의 각이다. 세타 1이 3, 4분면의 각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걸 딱 했을 때 3, 4는 생각을 해보니까 올사 탄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구나. 그럼 얘는 분명히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부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나중에 우리가 각 변환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각 그 올사탄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따지는 거를 그래프에서도 할 거예요. 그래프에서도 할 건데 그래프에서 부호 따지는 거랑 이 단위원에서 부호 따지는 거에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두 가지를 해보시면 단위원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론 그래프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 그래서 둘 다 해볼 테니까 그 중에 뭐 괜찮은 걸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올사탄코 요거는 하나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1, 2, 3, 4에서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순서대로 플러스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우리가 이제 세타를 이렇게 넘어갔을 때 90도를 넘어갔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했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부호들이 달라지겠는데 해서 부호들을 한번 따져봐서 4분면마다 저렇게 이제 부호가 저렇게 되는구나 까지 해봤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할만하시죠?
요까지는 괜찮지. 그치? 다음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요. 거기 넘어가시면 174페이지 뭐 값을 구호하는 거 방금 했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생각함수 사이의 관계 한번 해보자. 관계하면 끝나겠네요. 관계하면 아니다. 관계를 나중에 하고 뒤에 문제를 좀 풀까? 아니면 관계를 하고 그냥 3교시도 관계 저 진도를 좀 풀까? 5개밖에 안 되잖아. 5개면 금방 풀겠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원래 약간 이 맞불 교과서가 보시면 그 단원 종합 문제가 약간 하나의 그 구분 지어주는 한 번에 나가는 양의 어떤 기준선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원 종합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 이제 한 번 수업할 정도의 양인 거죠. 자, 해보자. 관계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얘가 각이 몇 사분면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를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 여기가 세타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구해보시면 R분의 Y고 코사인 구해보시면 R분의 X고 탄젠트 구해보시면 그렇죠? X분의 Y 이렇게 나올 건데 X랑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몰라. 몇 사분면인지 우리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 성립하는 저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는 확실하지. 반지름 R이라는 게 확실하고 얘는 플러스인 게 확실한데 얘가 X인지 빼기 X인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절대값 X라고 해봐. 얘가 그냥 절대값 Y라고 해봐. Y인지 빼기 Y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길이만 저렇게 딱 두고 보시면 피타 성립하죠.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다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봐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공식 있죠. 아니 거꾸로 해봤네. 이거 기억하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기억하시죠? 이게 구호가 달라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코사인은 뭐예요? R분의 X죠? 제곱하면 이것이 얘는 Y제곱이죠? 1이단데 요거 보시면 통분하시면 R제곱에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R제곱 되니까 R제곱분의 R제곱에서 1 되는 게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뿔마 상관없이. 두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탄젠트는 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왜냐? X분의 Y잖아. 아차차. 보시면 코사인은 R분의 X고 얘는 R분의 Y니까 날려보시면 X분의 Y 딱 되죠? 되니? 근데 이거는 각이 넓어져서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막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두 식입니다.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개의 관계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목세 공식, 제곱 공식이라고 해놨는데 뭐 공식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저 두 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 왜 우리가 옛날에 1학년 때 중선 정리 같은 거 할 때도 그 파푸스라고 해도 파푸스 기억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파푸스랑 중선 정리가 똑같다라고 해도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 어차피 공식만 알면 되는 거지. 지연이는 약간 중선 정리를 까먹은 듯한 표정인데 기억하고 있으세요? 중선 정리?
까먹었고. 지금쯤 돼서 여러분 도형 관련 공식 한번 쓱 한번 뒤져보면 괜찮아요. 왜냐면 삼각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삼각형이나 도형 관련 공식들이 꽤나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삼각함수 뒤쪽으로 가면 초반에는 이제 각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프 다르고 이런 거 하다가 뒤로 가면 이제 삼각형들 막 나오는 그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예전에 했던 뭐 닮음이니 뭐 아니면 원과 삼각형의 위치 관계니 아니면 뭐 원주각이니 뭐 그런 애들 있죠. 그렇죠? 막 이거 뭔가 머릿속에 저 편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원주각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뭔가 그 머릿속 저편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써먹을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곧 조만간. 그래서 파푸스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이제 신발끈 공식이나 헤론 같은 것도 좀 한번 더듬어 보시고 아 헤론이 뭐였지? 이렇게 딱. 네? 헤론이요? 네, 헤론이에요, 헤론. 헤론 몰라요? 뭐예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 몰라요? 아, 그 알려주시면 어때요? 뭔지? 유민이 날 아, 전혀 모르는 표정이네. 이거야, 이거. 그래서 넓이 큰 넓이는 본 적 있지? 몰라요? 이거 이러면 헤론의 공식이야. 헤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요? 헤론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공식이에요. 헤론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공식이어서 헤론의 공식인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18이니까 9잖아 S가. 스몰 S가 9 이렇게 나오면 이제 넓이 S는 해서 9 빼기 7 9 빼기 6 9 빼기 5 해서 이걸로 구하시면 바로 딱 나오는 요런 공식인데 그냥 한 번씩 들어봤겠지 하고 했던 그건데 아무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뒤에 나오니까 심심하시면 저 수상 같은데 아니면은 저 중3 같은 감이 좀 넘어갔나? 뭐 아무튼 2-2, 3-2에 있던 그런 거 한번 무슨 공식이 있었지 뒤져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뭐 요새는 내심, 외심 이런 것까지 해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진 잘 않아. 그것까지는 하진 않는데 원래 예전에 할 때는 내심 같은 거 하면은 그 성질 5개 외우고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외심도 성질 5개 외우고 해가지고 그런 거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뒤져보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게 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상당함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그럼 파푸스 그건 뭐예요? 아니 중선 정리 알잖아 얘들아. 야 이거는 했잖아. 중선 정리 까먹었어요? 이 파푸스 처음 들어보지? 야 이거 은지 쌤 파푸스야. 해주셨어. 개웃기네. 아, 이게 파푸스 옛날에 했던 그게 봐봐 다 까먹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뭐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는 안 하겠지만 야 우리 이거 좀 너무 우와 그때 가만히 있어봐 적어놔야겠네. 핀좀 챙기고 다녀. 다현이가 며칠에서 며칠까지였지? 왜나 핀 여기서 딱 꽂으면 13에서 17? 네. 집에서 그러고 있잖아.
13에서 17. 오케이. 나뭐 습관적으로 만지지 않아. 나? 나 자다. 가족 여행이죠? 네. 난 항상 지연이가 며칠? 15일부터 18일까지. 15에서 18일 가족 여행. 아니 근데 13, 그러면 17이면 비비면은 그때 왜? 다현이는 딱 월목금 다 걸리네. 네. 한단 말이야. 금요일에는 올 수도 있겠다. 아니 금요일날 못해요. 면봉이 17일날 오자마자 오면 존나 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15에서 18? 잡아당겨지잖아. 나 실이 잡아당겨진다고. 실이 왜 그러면은 지연이는 딱 목금 걸리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제주가 좋아요. 1번밖에 난 제주도 못 해보자. 갑시다. 쌤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이요? 집에 얘기를 해보세요. 네가 미성년자니까 혼자 뭐 어디 멀리 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쌤 너무 현실적이에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뭐 친구랑 뭐 예를 들어 1박 2일로 인천에 놀러 갔다 오겠다 하면 집에서 허락을 해줘요? 안 돼요. 봐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 가족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 여행 우리 그래? 겨울에 어디 가자. 안 돼요. 제가 고등학생이라서. 예? 아 그래서 아예 집에서 안 가? 네. 그러기도 하는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싶은 것들을 막 되게 챙기더라고. 고1 때는 갔는데 이제 네. 고2 때부터는 진짜 안 되는. 아 그래요? 아직 고2가 아니니까 이번 겨울에 한번 가자고 해보세요. 뭐라 그래? 학생증이랑 여권도 챙겨. 여권? 여권 챙겨 말해 학생. 자 해볼까요 여러분? 여권이라서 이게. 한숨 쉬지 마시고. 아니 술쉰 거예요. 좋아요. 하자. 얘들아 합시다. 아까 구수하라고 하잖아요.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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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넘어가서 상가검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이 정도야 하겠지. 하지만 뭐 그래도 있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같은 거 주어져. 농구가 지났네. 아하 거기 조용하세요. 이런 게 주어지고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게 사인 코사인 같은 거 곱을 구하라 이런 게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쓰라는 거냐면 방금 했던 상가감수의 관계 기억하시죠? 양변을 제곱해. 이거 위에 거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제곱하면 얘가 간단하게 1로 바뀌면서 이게 1로 딱 바뀌면서 얘를 1 넘기고 2로 나누면 딱 구할 수 있다. 그거예요. 되겠니? 되겠죠? 이게 다야. 여기 있는 내용은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합이랑 곱 같은 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합은 제곱해야겠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곱에서 합도 만들 수 있겠죠. 곱에서 합은 어떻게 만들겠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서 두 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1하면 제곱이죠? 그치? 그렇잖아. 요거에다가 더하기 1하면 더하기 1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플러스 1만 딱 해주면은 완전 제곱 만들어주면서 이거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하는 거가 그다지 어렵진 않겠다. 요게 4번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거 문제나 풀어보자. 갑니다. 문제가 한 5개밖에 안 돼요. 슬렁슬렁 해보자. 오늘은 질문 아니에요? 5개만 빨리 하고요. 해볼까요?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숙제 안 했지. 내용을 했으니까 저도 안 했지. 약간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그 여러분의 어떤 그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그죠? 그치?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다. 아 저기 그 어디야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고 싶다. 날이 추워가지고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저 스노클링이나 하면 좋겠구나. 소매치기. 에야. 선생님은 휴가. 이 거리에서 소매치기. 아 휴가요? 뭐 서울에 좀 길게 쉴 수 있겠다. 이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갑니다. 할게요. 자 이거요. 1번 봐봐. 세타가 빼기 3분의 파이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라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사인 빼기 3분의 파이, 코사인 빼기 3분의 파이 이걸 할 건데 이거는 그림으로 하는 게 제일 쉽겠지.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빼기 3분의 파이라는 말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같다는 거니까 3분의 파이가 우리 한 몇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마이너스 60도지? 180이 파이잖아. 3분의 파이니까 60도잖아, 그지? 뒤로 60도만큼 갔으니까 얘는 딱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잠깐 내가 60도만큼 뒤로 간 녀석이야. 여기까지 했니? 길이 한번 더해보자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이 정도로 잡아버리자. 됐어요? 다 있다. 사인 합시다. 사인 빼기 3분의 파이는 2k분의 3k인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사인이 원래 이 r분의 y잖아, 그지? y 좌표를 써야 돼요. y 좌표는 길이가 루트 3k면 y 좌표는 빼기 루트 3k겠지. 요거 이해되니? 돼요? y 좌표를 쓰면 얘들아 좌표를 써보시면 뭐겠어요? 여기가 k니까 k 콤마 여기가 루트 3k니까 빼기 루트 3k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얘가 뭐야? x인 거고 얘가 y잖아, 맞지? 사인은 뭐였지? r분의 y였잖아. 기억하시죠? r이 뭐야? 2k잖아. 2k. y는 뭐야? 빼기 루트 3k라고. 그냥 루트 3k가 아니라. 이해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빼기 2분의 루트 3이다 하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2k분의 k 하시면 되고요. 2분의 1이다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탄젠트 하시면 네 k분의 루트 3k인데 k분의 여기가 빼기라고 빼기 루트 3k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빼기 60도잖아. 어차피 저 뭐야 이 60도인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서 이 숫자까지는 나올 거라고, 맞지? 숫자는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면 숫자는 나올 건데 문제는 이 부은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아까 그 외워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사탄코 여기는 코사인이야, 그치? 그 말은 4, 4분면의 각인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얘만 플러스잖아. 보이세요? 나머지는 마이너스겠네 하고 마마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나요? 제가 이렇게 푼 거는 정석적으로 푼 거고, 근데 이제 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구하고 나서 이제 체크 한번 해봐야지. 4, 4분면이네? 그러면 코사인만 플러스가 맞나? 이렇게 체크 해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다음 가볼게요. 2번 합니다. 원점 5와 빼기 4 빼기 3을 읽는 OP를 넘겨오라는 여기 이게 이거래. 길이 한번 봐. 4고요 3이고요 얘가 5대
구하라는 게 뭐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뭐예요? 5분의 3인데 좌표봐.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야. 되니? 코사인은 5분의 4인데 좌표봐.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로 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쉽지 않아, 그지? 탄젠트 한번 볼까? 탄젠트는 이거 길이로 보자면 4분의 3이지만 빼기 4고 빼기 3인 거야. 얘가 빼기 4분의 빼기 3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4분의 3이겠네?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가자. 그래서 여기 오늘 배운 것도 헷갈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수업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마스터를 좀 해오세요. 2번 합니다. 2번이요. 1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두 번째로 탄젠트가 3분의 4래. 사인 코사인을 구하라 입니다. 합시다. 3, 4분면의 각은 여기 있단 말이잖아. 그리고 3분의 3면은 대충 이 정도가 아닐까? 짠. 이렇게 세타 3분의 3면 당연히 여기가 3일 것이고 여기가 4겠지. 그리고 여기는 5겠죠. 그죠? 아까 그림이랑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고 3, 4는 보시면 봐봐. x좌표 음수, y좌표도 음수인 거니까 얘들을 다 이걸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빼기 4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빼기 3이죠? 탄젠트는 3분의 4였다. 되겠죠? 다음 갈게요. 2번 합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이 13분의 11 코사인이 13분의 11에 합시다.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겠네. 이렇게 코사인이 13분의 10이니까 길이가 13이고 여기가 12일 거고 여기는 5겠죠. 흔히 이제 많이 쓰이는 5대 12 대 13 하시죠. 그래서 요건데 예림 안녕하세요. 보고 있냐? 뭐 있죠? 저 밑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잡는 거예요. 아, 빨리 일어나서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세타가 이만큼이잖아, 그지? 이렇게고 사실상 여기가 x가 음수, y도 밑에 있으니까 음수여서 이걸로 보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인은 13분의 빼기 5죠? 탄젠트는 빼기 11분의 빼기 5. 그러니까 뿔뿔로 바꾸면 12분의 5겠다. 그죠? 뭐 나름 쉽죠, 여러분. 부호만 좀 막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부호 따지는 것만 좀 헷갈린다 뿐이죠. 다음 해볼게요. 3번. 얘는 되게 쉬워. 얘들은 이렇게 합시다. 사인이랑 코사인 나오는 건데 사인은 S라고 쓰고요, 코사인은 C라고 쓸게. 그럼 봐. 왜냐면 여기에는 세타가 뭐 이렇게 세타 성질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이죠? 한번 정비해 보시면 정비 한번 해봐. S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제곱에다가 S제곱 빼기 2SC 더하기 C제곱이죠. 당연히 플러스 SC랑 빼기 2SC가 날라갈 거니까 날리고 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1 이거 해서 1 하니까 2가 되는 게 당연하겠다. 맞죠? 따르시죠. 두 번째로 가시면 자 4승 빼기 4승 해서 1 빼기 2C 제곱이 된다는 걸 봐요. 해봅시다. 4제곱 4제곱이니까 합차 쓰시면 이걸 거고 자연스럽게 얘는 1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S제곱 빼기 C제곱만 남았고 오른쪽에 있는 식 보시면 S가 없지. 그래서 S를 쓰자. S는 C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지? 1 빼기 C제곱. 다 했다. 계산하면 됐죠? 얘가 1이니까 여기 이제 C제곱 넘어가면 S제곱은 1 빼기 C제곱 쓰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는 해보자. 성립함을 보여라. 해볼게요. 1 빼기 S제곱인데 얘는 C제곱이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탄젠트는 B분의 S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꿉시다. 됐어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날라가면서 이것만 남는데 얘는 뭐야? 1이잖아. 그래서 1인 거야. 되지? 네 번째. 제가 얘기했죠. 여기 뭐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얘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는 이거야. 해보자. 보시면 이렇게 할까? 자, 또 이렇게 할까? 자, 보시면 통분하면 그래서 통분하면 이거잖아. 그러면 저 뭐야?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나? 됐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1 빼기 S제곱이 C제곱이고 1 빼기 S제곱이 C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C제곱 넘으면 1 빼기 C제곱이 S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위에 괄호한 부분이 얘는 C제곱, 얘는 S제곱이니까 얘가 C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날라가고 얘가 S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날라가고 빼기랑 빼기를 남았으니까 1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1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3번은 약간 어떤 느낌이지? 우리 수상 처음 배울 때 약간 다항식 계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뭔가 상가함수의 성질이라고 쓰는 게 별로 없지. 거의 그냥 수식의 계산이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4번도 비슷해요. 4번 해볼게요. 얘도 S랑 C로 쓸게. S랑 C 더해서 4분의 1이래. 1번은 SC 구하래. 이거 구하래. 한번 해봅시다. 합이랑 곱이 이렇게 나오면 제곱하라고 했죠. 제곱 한번 해볼게요. 얘 제곱하시면 이거고요.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니까 이거고요. 넘어오시면은 빼기 16분의 15죠. 그래서 2로 나누면 32분의 15구나. 네, 숫자가 더러워서 2번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인데 이거잖아. 얘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게 C분의 S, 얘는 S분의 C야. 그럼 얘는 CS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그러면 CS분의 1이잖아.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니까. 근데 CS는 아까 구했죠? 이거 분의 1이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죠. 됐나? 마지막 3번. 3번은 뭐? 이거 이제 우리 변형 공식, 옛날에 배웠던 변형 공식 이거죠? 맞죠? 이거잖아. 그래서 얘 쓰시면 됩니다. 얘 쓰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C 빼기 S 빼기 C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저거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16분의 1이고 빼기 4에서 SC가 요거 빼기 32분의 15 하시면 빼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빼빼가 뿔뿔이 되고 4가 30이라 하면 이게 8이 되겠지. 정리하면 16분의 1이랑 8분의 15니까 16분의 30 16분의 31이겠지. S 빼기 C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631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얘가 양순지 음순지를 한번 쓱 보시면 4분면이라는 이야기도 딱히 없고 S가 크다 C가 크다에 관한 정보가 준 것도 딱히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합니다. 됐나요? 근데 그 옛날에 했던 그 약간 그 다항식의 연산에서 변형 문제 풀고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예림 네. 잘 보고 있나? 다 봤죠. 예림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수연이가 보라는 것 같은데. 진짜인가 보네. 유혜미 아까 자는 척하면서 보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나한테 왜 그래? 공부하는 척하면서 보내줬다 이거. 둘이 그런 적 없어요. 네. 그랬잖아. 안 그랬어. 네. 잤다고. 수연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토나는 거 걸려서. 걸렸구나. 너무 설레서. 걸려가지고 얼굴이 빨갛네. 5번 합시다. 자, 요거 하면 이제 오늘의 목표진도 마무리입니다. 오늘 해줄까요? 오늘이요? 나 진짜 잤어. 뭐 일단 봐서요. 자갑지 않았어. 제가 두 분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래. 다음을 답하여라 하고 A 값을 구하라 하고 3승 더하기 3승 구하라 입니다. 얘도 그냥 S랑 C로 할게. 자, 두 분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래. 구경아. 그렇지. 두 분의 합 빼기 3분의 2죠. 두 분의 곱은 3분의 2죠. 이거 두 개 있으면 우리 A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지? 위에 거 제곱하면 되잖아. 위에 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하면 9분의 4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잖아. 얘가 1이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ESC가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SC는 그러면 빼기 18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가 누구랑 같냐면 3분의 1이랑 같으니까 A 구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5겠죠. 따라오시나? 할만하세요? 다 했다. 3승 더하기 3승 구하래. 우리 그 풋풋했던 1학년 때를 생각하며 3승 더하기 3승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에서 뭐 하면 되죠? 됐어요. 하자. 얘는 뭐였냐면 빼기 3분의 2. 그러면은 빼기 3 하고 SC가 안 구해놨네? 여기 있다. 빼기 18분의 5. 그래서 빼기 18분의 5 하고 S 더하기 C는 저기 빼기 3분의 2.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7분의 8에다가 나눠볼까? 와마는 뿔뿔이 되고요. 3이랑 여기 날라가죠. 그 다음에 2랑 18을 날리면 여기 9지. 그러면 9분의 5인 거 보이시죠? 하면은 마이너스 27분의 하면 3배 하면은 15. 그러니까 23. 됐니? 뭐라고요? 서울대 아니래요. 아니 서울대보다 빨라게 계산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옛날에는
되게 그 빠릿빠릿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물론 뭐 그 뭐야 저보다 느리신 분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성능이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 성능이 후퇴를 해서 아니에요. 더 하면 될 거예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얘한테 뽀뽀 해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하면 옛날에 한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가 제일 빨랐을 걸. 빠빠빠빠빠 이렇게 돌아갔어. 한 15분 남았네요. 일찍 가요. 엄마가 오라고. 질문을 좀 해볼까? 15분 정도니까. 제발. 갈 준비. 내가 정신 그리고 그 여러분 일정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잘해?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8시에서 11시 수업이 있고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목요일 수업이 없어지고 오, 수요일 10시로 올라갑니다. 네? 오전 10시. 수요일 10시. 네, 오전 네. 10시. 아시겠죠? 예.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여러분? 내가 괜찮죠? 너도 지금 섀도우 뭐 여러분도 일찍 하고 가는 거 좋지 않나요? 패드에 적어 있는. 저는 그 수요일에 이제 10시부터 해서 뒤에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텐트텐이에요? 예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한거 안 왔어? 그래서 수요일날 열심히 그 수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도 일찍 와서 그 뒷시간을 저 대신 많이 누려주시길 바래요. 슬퍼. 어렸을 때 나온 거야. 뭐 그거 최근에 좋아요. 나온 거 그러면 다음 시간쯤에 저걸 좀 많이 아니야? 해보죠. 예! 와, 미쳤다. 다음 시간에 오답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알겠죠? 좋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야, 진짜? 미쳤다. 역시 서울대. 그럴 때만 이럴 때는 뭘 이럴 때야. 제일 빨랐어. 선생님 숙제가 40분이에요. 숙제요. 그 정도는 하겠지. 여러분 뭐 잘 풀잖아요. 주말에 완전 바쁜데.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학원에